오늘 해서 이렇게 G브러쉬를 띄워주세요. 자, 보면 기존에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반지의 제왕 있죠? 반지의 제왕 1편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2000년? 그때 개봉했어요. 그때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이 G브러쉬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머드박스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완벽하게 그 마야나 여러 프로그램에는 이제 장착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은 좀 써보셨었죠, 그죠? 얘가 원래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포토샵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포토샵인데, 얘는 3D 데이터가 들어와요. 선생님, 지금 포토샵에도 OBJ 파일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들어오는데 얘는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조각 같아요. 진흙으로 여러분들 뭐 만들어 보실 때 그 느낌처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현종 씨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마야 데이터는 안에가 비어있나요? 꽉 차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모든 3D는 우선은 안이 달걀 껍질이나 탁구공처럼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겠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탁구공처럼 비어있는 듯 한데, 이제 만들어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흙처럼 안에가 이렇게 진흙으로 꽉 차 있는 느낌을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마야가 아직도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죠? 지금 아직 집에 설치 아직 안 해봤죠? 그래요. 맞아. 맥이니까 오늘 제가 얼른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해요. 이왕이면. 가서 부르셔도 떠벌 수도 있으니까 내일을 보낼 수 있어. 자, 어쨌거나, 근데 또 무슨 또 새로운 툴이야. 근데 우선 얘를, 이 툴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야로 이제, 오늘 제가 숙제 내드렸던 거를, 이제 어제 오늘 거, 그죠? 그게 하시면서, 마야로 할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G브러쉬로 할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타블렛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요번 달까지는 그렇게 많이 타블렛을 쓰지는 않아도 돼요. 어쨌거나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 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은 JPG, TIFF 이런 그림 파일이 나가고 들어오는 곳, 여기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이 이제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3D 데이터가, 그러니까 OBJ 파일이나 이렇게 이제 마야로 만든, G브러쉬로 만든 이러한 3D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이쪽.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놔두세요.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만지면서 그렇게 이제 익혀 나갑시다. 아까 보니까 이제 마야가 실행이 될 때 이게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프리퍼런스, 또 어떤 이제 브라우저 같은 건데, 여기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닫혀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툴 있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툴, 여기 오른쪽에 있죠, 대부분. 자, 이 툴은요, 툴은 쉽게 얘기해서 3D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저장도 하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여기 S자, 황금 S자 이 버튼을 푹 눌러보면은 몇 가지의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툴이죠, 툴.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야를 앞으로도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막 다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맨 앞에 보면은 스피어 3D 있죠? 스피어 3D. 요거를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활성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유는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툴에도 버튼이 잔뜩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Make Polymesh 3D라는 것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Make Polymesh 3D. 그렇게 하면 아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안 눌렀을 때는 없었는데 이걸 누르자마자 PM3D 스피어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폴리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야에서는 폴리건을 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를 지능처럼 만들고 붙이고 하려면 이 폴리건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즉 그래서 어떤 강사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 폴리건화 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화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찰흙덩어리 팔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갖고는 뭘 못 만들잖아요. 찢어야 되죠. 이렇게 포장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걸 누르는 게 포장을 찢는 거다. 그때부터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은 마야는 이미 포장을 찢은 상태, 폴리건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긁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조금 긁다가 클릭을 떼면 자,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러한 폴리메쉬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거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3D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는 3D가 아니에요. 3D처럼 보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조건 그리고 나서 눌러줘야 되는 단축 키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현종씨, 여기. 그거를 눌러보세요. 클릭을 해서. 그쵸. 활성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게 3D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림에만 3D가 돼요. 나머지는 그저 자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N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컨트롤 N.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스피어 하나만 남으셨을 거예요. 컨트롤 N. 그죠? 이 컨트롤 N은 New예요. New. 그래서 그 2D화 되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싹. 그러면 얘는 남았다는 것은 얘는 이제 3D죠. 3D.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에디팅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지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뭐를 만들 거냐면, 오늘은 이쁜 거는 안 만들고요. 여기 에일리언 R이라는 거를 이렇게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여기 위가 쫙 벌려져 갖고 안에서 영덕개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지. 이게 워낙 오래된 영화라.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는 우리 저기에 있어요. 우리 카페 지브러쉬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요 모양을 우리가 천천히 저랑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걸 마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좀 빡세요. 근데 이 지브러쉬로 하면 지브러쉬도 공부되고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에디팅하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요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얼른 다시 키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F를 눌러보세요. F, 키보드에 F를 누르면 얘가 여기 화면에 캐릭터가 있건 뭐가 있건 화면에 꽉 차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 여기 어쨌거나 꽉 찼던 조그마든 간에 이 비어있는 어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화면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얘는 조금 초반에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뭐 탑 뷰 이런 게 따로는 없어요. 그냥 퍼스펙티브 하나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 버튼을 눌러보세요. 마야처럼. 이왕이면 엄지 버튼으로 누르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얘 오브젝트 말고 요 바깥을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화면을 무브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자, 얘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Alt를 누르고 화면 밖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됐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Alt를 떼고 마우스는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화면을 당겼다가 밀었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아무것도 안 누르고 화면 바깥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바깥을 클릭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있다가 Alt만 다시 떼고 마우스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화면을 당기고 미는 거지 이 크기를 진짜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얘를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마우스 클릭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언두 컨트롤 Z 누르면은 그 전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얘를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이래 튀어나오잖아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자, 그랬더니 들어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튀어나오고 나온 애들의 그 버텍스들을 그 높이를 자기가 계산을 해서 그 에버러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를 여기 한번 오른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지오메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지오메트리 여기 보여요? 여기 지오메트리 거기를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디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드를 누를 때마다 얘가 말 그대로 우리가 마야에서 스무스를 준 것처럼 얘가 데이터가 올라가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초반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시컷 만들어 놓고 딜리트 로워 누르시면은 우선 안 돼요. 나중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우선은 절대로 그거를 누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 subdivide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올랐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게 디바이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언두를 해서, 자, 언두를 해서 얘가 처음에 이 동그란 이 모양에서부터, 자, 저랑 같이 이제 에일리언화를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으로 가주세요. 현종씨, 언두를 계속 해보세요. 아니면은 이 위에 여기 바가 있죠? 그걸 잡고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한 칸씩 가면 비포로 이렇게 점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모양에서, 자,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선 앞에 한번 잠깐 보시고, 현종씨. 자, 먼저 얘를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계란 특유의 모양 있죠? 이런 오뚜기 같은 모양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 파져 있는 그 입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 가지 그 울퉁불퉁한 느낌 그리고 이제 채색도 해주고 오늘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에일리언할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게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기 디포메이션이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디포메이션. 예, 거기에 보면은 이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래버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그때 거기에 보면 그래버티하고 X, Y, Z 중에서 지금 뭐가 활성이 하얗게 돼 있어요. Y가 돼 있죠? 예, 맞아요. Y가 돼 있어서 얘는 마야랑 X, Y, Z 방향이 약간 달라요. Y는 같은데 X하고 Z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야랑 할 때랑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Y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노란 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랬더니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반대로 왼쪽으로 내리면 자, 이렇게 삼각김밥 같이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게 얘를 자, 그래버티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밑에가 이렇게 좀 똥똥하도록 너무 내리면은 멋이 없죠. 그죠?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은 얘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이즈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가서 X, Z는 끄고 Y만 놓은 상태에서 자 얘를 자 약간 길게 너무 길어도 멋이 없죠. 그래서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져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 모양의 이러한 모양을 비교적 쉽게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네. 자, 이게 됐으면 근데 너무 처진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래버티를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처지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네. 어디요? 그 다음에 길게 하는 거는 사이즈에서 Y만 위에서 세 번째 사이즈에서 Y축만 다 끈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Y축으로 스케일이 커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길쭉한 모양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सब디비전 디바이드 올리는데 기억납니까? 어디 있었지요? 여기에 보면 현종씨 어디죠? 디바이드 올리는 곳 어디? 뭐라고요? 거기 안 보였어요? 거기에 예, 지오메트리를 눌러보세요. 오케이. 거기에 가서 디바이드를 한 4번 정도 눌러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은 조금 낮춰주시거나 딜리트 하이어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한 4 정도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밖을 클릭해서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돌리면서 Shift를 눌러보세요. 자, 화면을 돌리면서 Shift를 누르시면 자, 뭐가 스냅이 탁 먹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얘는 프론트 사이드 탑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론트와 사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달걀의 윗부분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딱 맞춰 놓읍시다. 맞춰 놓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 키보드의 X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키보드의 X 버튼.
자, 그렇게 되면은 브러쉬가 두 개가 되죠. 다시 한번 X를 누르면은 하나, X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예,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예, 즉 시미터리, 좌우가 대칭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뭐 요거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요걸 이렇게 잠깐만 제가 돌릴게요. 요걸 이용해서 그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먼저 한번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무슨 모양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여기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께도 조절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선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면 언두해도 되니까, 언두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그 깔끔하게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이왕이면 이제 대칭으로 그리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언두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Z 언두 하시고, 자, 요번에는요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혹시 포토샵에서는 이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가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 위에 보면 박스에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걸로는 세밀하게 조금씩 올리고 내릴 때 여기 꺽쇠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면, 그죠? 그런데 화면을 크게 해서 작업을 할 때는요 이게 너무 느려져요. 너무 느려요, 올리고 내리는 게. 그래서 그때는 이 위에 여기에 보시면 포컬 시프트라는 것이 있죠. 여기 드로우 사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맨 위에 여기.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키보드에서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드로우 사이즈가 내가 지금 커서가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떠서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릴 때 조금 이렇게 원활한 느낌이 좀 안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 위에 스트로크라는 곳으로 가봅시다. 위에 스트로크라는 곳을 맨 위에서, 예, 오른쪽에서 5번째 정도 있나요? 네. 스트로크를 눌러보면 거기에 레이지 마우스라는 게 있죠. 레이지 마우스. 여기 그 옵션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레이지 마우스. 이걸 클릭을 해서 보세요. 클릭을 해서 자, 다시 스트로크의 레이지 마우스. 이건 단축키로 L 누르면은 해제 또는 예, 활성이 돼요. 스트로크의 레이지 마우스. 그리고 여기는 좀 불편하지만요. 여기 레이지 마우스에 요건 노랗게 돼 있으니까 지금 켜져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세 군데에 숫자를 넣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좀 외워놓으세요. 레이지 스텝, 그 다음에 레이지 스무스, 그 다음에 레이지 레디어스. 이 값을요, 이 디폴트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그려져요.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레이지 스텝을 0, 레이지 스무스를 8, 9, 그 다음에 레이지 레디어스를 20 정도에서 30 사이. 자, 그렇게 하고 여기 화면에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안 당겨지고 이렇게 무슨 서핑보드 하듯이 빨간 얘가 이렇게 그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약간 타이밍을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보다 그 선을 그리는데 삐뚤빼뚤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깔끔하게 그리시는 것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안 되면 다시 언두해서 다시 한번 요 모양을 그러니까 레이지 마우스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 잠깐만요. 뭐라고요? 너무 올려서 그렇죠. 뭐 우선은 저기 언두 한 번만 눌러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세븐으로 돼 있는 거 노란 거를 잡아서 한 4 정도만 우선 주고, 그러고 나서 거기 위에 보면은 딜 하이어라고 있죠. 그거 말고 바로 옆에 거. 네, 그걸 누르세요. 그럼 이제 위에 거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 모양을 우선 여기다가 그려주시기 바래요. 얘는 너무 낮아요. 디바이드가 너무 낮으니까 각이 빡빡 찌죠, 그죠? 두 번 정도 더. 예, 그리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에일리언 아니니까 못생길수록 더 괜찮고요. 뭐 이렇게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래도 이왕 하는 거죠. 네, 잘했어요. 자, 이제는 자, 이거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지금 어쨌거나 여기를 문지를 때마다 튀어나오죠, 그죠? 그런데 자, L을 한번 눌러서 레이지 마우스를 잠깐 끄시고 이번에는요, 저기 G add로 돼 있는 거, 여기 가운데, 여기 G add로 돼 있는 거 옆에 G sub를 누른 다음에 G sub를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요 경계 안에를, 여기를 문질러 보세요. 이 안을. 그러면은 찰흙을 깎아내듯이 안에가 움푹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G sub로 놓고, 그래서 요 안을 문지를 때마다, 자, 요렇게 어떻게 되냐면, 안이 쑥 들어가요. 자, 만약에 저는 저 레이지 마우스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지 마우스를 쓰셔도 되고, 또는 레이지 마우스 없이 해서 요 안을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작업을 해 주십니다. 선생님, 저 점 끄려면 어떤 점을 끌 거예요? 지금 같이 땡겨지는 느낌? 브러쉬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끌려면 그 X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는 선생님 이건 너무 밭을 간 것처럼 너무 울퉁불퉁해요 해서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ift를 누르고 한번 문질러 보세요. 그 안쪽을 Shift 누르고 문질러 보시면 Shift를 누르면은 하얗게 됐을 때 안쪽을 문질러 주면은 좀 뽀얀 느낌으로, 그죠? 부드러운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드럽게 되는 스무스가 잘 안 먹는다 그러면은 여기 디바이드를 상대적으로 좀 낮춰서 스무스를 먹이면 스무스가 좀 더 잘 먹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G add를 눌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lt를 누르고 문지르면은 G sub 기능이 돼요. 자, 다시 여기를 G add로 해놓은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문질러주면 G sub처럼 안으로 들어가져요. 반대로 똑같겠죠. G sub로 해놓고 Alt를 누르면 밖으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엎어지시구나. 반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구나. 예.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문지르면 부드럽게 예, 풀어지는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어우 진짜 에어리언하게 어우 너무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화 아까 그 사진 보면 알겠죠? 얘가 이렇게 벌레하게 이렇게 너무 벌려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므려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방금 쓴 브러쉬가 뭐냐면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를 썼는데 그 브러쉬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서 브러쉬를 클릭하면 오 엄청 많죠, 그죠? 이거를 다 내일까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중에서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요 브러쉬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몇 개 쓰냐면 한 10몇 개? 10개 정도? 그러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자주 쓰는 거는 여기 보세요. 밑에 이렇게 이쁘게 코렉션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는 아예 없었네요. 사람이 지브러쉬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앉았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move, M-O-V-E, move tool을 쓸 겁니다. move tool. 여기로 가볼까요? 근데 못 찾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클릭하고 이름은 알잖아요. M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가서 M자를 팍 누르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산란한 애들이 다 안 보이고 이렇게 M자로 시작하는 애들만 딱 정리가 돼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거기서 무를 선택을 하시고 찾았어요. 여기 N을 놓을게요.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자, move to를 써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를 위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S 버튼 눌러서 브러쉬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자, 이렇게 move를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네, 이렇게 입을 오므려 주죠. 그죠? 필요 없는 곳을. 그래서 형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G브러쉬에서 나름 제일 바쁜 애가 스탠다드보다 이 무브 툴이 제일 바빠요. 그리고 여기 위를 약간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색하지 않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형태를 잡아 주시면은 자, 뭐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생긴 게 더 에얼리언 알 같으니까 돌려가시면서 자, 근데 너무 울퉁불퉁하게 못생겨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기능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어떤 기능을 쓰냐면 언두에서 여기 초반에 너무 뭉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요 무브 툴을 쓰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무브 툴을 조금 더 그 브러쉬를 좀 더 많게 써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에 보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위쪽에 여기 위쪽에 트랜스폼.
트랜스폼을 눌러보면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트랜스폼을 눌러보면 여기 어댑티드 시미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거기를 R자를 눌러줘 보세요. R자를 눌러서 이렇게 이 R자를 여기 R자 있죠? 그랬더니 오 브러쉬가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트랜스폼에 가서 R자를 누르고 X축으로 했더니 엉뚱한 방향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자 Y축으로 그 다음에 개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 레디어스 카운트를 4로 하면 자 이렇게 브러쉬가 요 한 변만 잡아도 얘네 셋은 똑같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아 보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수월하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제때 필요할 때만 거기에 쓰시면은 해서 형태를 자 지금은 뭐 딱 마음에 들지는 않게 되시겠지만 나름의 이제 그 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 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요거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기 스피어 3D 여기 아직 남아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자,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에디트를 꺼서 컨트롤 N 하시고, 얘를 잠깐 끄시고, 여기 스피어 3D를 이용해서, 요거는, 여기, 이 에디트를 눌러서 에디트를 누르시고 컨트롤 N 화면에 있는 것만 지웠어요. 그리고 컨트롤 N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피어 3D 여기 하나 더 만들어 놨네요. 없으면 스피어 3D를 한번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메이크 폴리메쉬를 지금은 안 눌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동그란 원을 가지고 여기 방금 우리가 만든 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헷갈리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걸 그대로 그리지 말고 여기 PM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요걸 한번 눌러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 대까지를 한번 얘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형태를 이번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중간에 헷갈리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그 울퉁불퉁한 느낌을 우선은 깔아줬어요. 재질을 조각하듯이. 모양이 드래그 렉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있는 듯 없는 듯 한 게 낫겠죠, 그죠? 너무 또 확 보여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자기의 그 미적 감각으로 이쯤에 있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그려 넣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이제 컬러링을 하도록 할게요. 컬러를 칠, 오, 잘 만들었네요. 자,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한정씩.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머터리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스킨 쉐이더로 체킹을 할까요? 여기 스킨 쉐이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마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갖고 갔을 때의 제일 비교적 가까운 디폴트 컬러예요. 거기를 클릭. 예, 그렇죠. 여기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는요, 아직 우리가 컬러를 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리 지금 해도 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RGB 있죠. 여기. 자, G헤드 G서브는 얘의 그 표면의 형태를 우리가 그리는 거고, 저 RGB가 바로 얘를 컬러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G헤드는 아예 꺼버리고 RGB만 이렇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있는 RGB 인텐시티는 뭘까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컬러링 할 때 그 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자기만의 에얼리언 R의 컬러를 여기 컬러링에서 먼저 기본 색을 선택을 해서 기본 색을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주고, 아직은 컬러를 입히는 시작이 요입당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하는 스텝이 있어요. 여기 컬러에 가셔서 여기 컬러 맨 위에 있죠. 거기에 가서서 가운데 보면은 fill object라고 있죠. 컬러 fill object, 그걸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자, 누르면은 이제 한번 눌렀으니까 이제 안 돼도 되고요. 아이고, 지금 풀렸어요. 예, 풀려서 여기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 번입니다. 들이시니까 이거를 아까는 에디트가 풀려서 2D화 됐어요. 그다음 컬러 필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컬러링을 칠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요, 잘 보세요. 자, 컬러링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세 분 중에는 화장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메이크업 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을? 아니면 친구를? 태어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만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메이크업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알지만 명암을 넣거든요. 이 화장을 할 때. 근데 얘도 우리가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현종 씨 같은 경우 그림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미 몸에 그게 맺혀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분들도. 현호예요. 현호. 내가 이름을 못 외워. 그래서 군대 가서 엄청 맞았어요. 자, 어쨌거나 현호 씨는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를 지금 밋밋하잖아요. 근데 어두움과 밝은 색, 즉 여기 보시면 얘를 보세요. 이제 컬러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여기 가서 얘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서 쭉 나오면 피커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얘랑 여기 있는 색하고 똑같은 색이 여기 막 먹었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약간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 색깔보다 어두운 색깔이, 자, 제가 필 컬러를 안 했어요. 자, 어두운 색깔의 컬러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약간 내려서, 그리고 나서 그 컬러를, 자, 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요 알파를 여러분들 원하는 알파, 뭐 여기에 뭐 8번이나 또는 22번이나 요런 알파를 끼고 전체를 인텐시티를 100으로 말고요. 처음에는 좀 약하게 가주는 게 좋아요. 한 10 몇 정도 해서 이렇게 여기 브러쉬도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그 형태적으로
좀 어두워야 되는 부분을 자 이렇게 리터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메인이니까 이쪽 메인을 형태적으로 자 이 안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자 이렇게 리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 생각하시고 네. 이때도 물론 트랜스폼에서 X 눌러서 그죠? 이렇게 네 군데를 동시에 컬러링을 하게 하면은 더 빠르게는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나름의 컬러링을 해보시겠어요? 예. 어디요? 아 여기 컬러에 가서 필 오브젝트 한번 하고 아 사실은 그냥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여기에다가 저기 스탠다드로 해서 그거는 이제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칠해봐야 알아요. 그 밑에 거를 예, 그 위에 거 예, 그거를 스프레이로 바꿔서 요 그냥 스프레이로 해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알파를 체킹하고 컬러링을 여기다가 칠해볼까요?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방금 좋은 질문 했어요. 이거를 그냥 스프레이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덧이나 프리핸드로 해야 되느냐. 사실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하는 곳을 이렇게 컬러링을 하시고, 그리고 접혀 있는 곳은 어둡게 컬러링을 하시면은 네 좋습니다. 즉 움푹 들어간 곳은 어두운 느낌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 그 형태 안에 맞춰서 그 컬러링을 네 그리고 한번 알파를 끄고 알파 오프해서 또 컬러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그 느낌이 또 어떻게 들어가지는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컬러 스프레이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냥 닷으로 그릴 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예, 그려지는지 한번 네. 더 정교하게는 되겠죠. 닷이나 또는 프리핸드로 그릴 때는. 그리고 알파를 넣어서 예, 그릴 때의 느낌을 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몸통 주변으로 해서 칼라를 입혀 가시는 거예요. 그냥 칠하기보다는 그 명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화장해 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은 컬러도 같은 계열 안에서, 그리고 인텐시티도 항상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질문한 거 드릴까요? 네. 스프레이는 여기를 가서 클릭한 상태로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를 체인지. 한번 과감하게 마음대로 컬러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거는 있어요. 요대로 그냥 컬러링 하지 말고 여기 가셔서 이 머터리얼을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보세요. 여기를 누르고 거기 보면은 여기 밑에 이쪽에 플랫 컬러라고 있어요. 플랫 컬러. 그죠? 그 플랫 컬러로 했는데도 명암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플랫 컬러 한번 바꿔보세요. 플랫 컬러. 네, 그걸 클릭.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명암이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그 명암을 컬러의 밝고 어두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명암이 느껴질 정도로. 빨간색이어도 같은 빨간색이 아니라 안쪽은 어두운 빨강을 갖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플랫 컬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명암이 좀 더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는 너무 밋밋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컬러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킹이라고 있죠? 그 마스킹을 열어보세요. 마스킹. 거기에 가면 마스크 바이 캐비티라고 있어요. 마스크 바이 캐비티. 자, 이게 뭔지 우선은 봅시다. 마스크 바이 캐비티를 한번 눌러보세요. 마스크 바이 캐비티를, 네, 그 버튼 있죠, 밑에. 여기. 그걸 뿅 한번 누르면 뭐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마스크가 만들어졌어요. 검은 곳이 칠해지지 않는 곳, 하얀 곳이 칠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기 만들어졌어요. 안 보이죠? 자, 이거 벌써 산란을 한 것 같은데요? 산구의 모퉁이. 얘가 요걸 눌러서 원래는 더 많이 만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세밀한 마스크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좋은 질문을 했어요. 마스크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자, 이게 보면 이 마스크 바이 캐비티는 뭐냐면요. 제 건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준 게 있나 봐요. 그죠? 자, 보면 얘가 이 표면이 어떨까요? 우둘투둘하죠. 우둘투둘하다는 건 뭘까요?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바이 캐비티는 그 움푹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손마디 사이 쪽에 마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버스를 해보세요. 인버스. 마스크를 인버스 하고, 그리고 잠깐 뷰 마스크를 꺼줘요. 이걸 왜 하냐면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의 이 에얼리언의 색감 중에서 비슷한 계열로 어두운 색깔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뭐가 되냐면 이 결에서 어두운 곳을 우리가 거뭇거뭇하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왜 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는 밋밋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는 그 약간의 어두운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마스크 바이 캐비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감에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이 주름진 곳이 어둡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거기가 색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을 웨더링 한다라고 그래요. 웨더링 하는 것을. 그래서 실제 거기가 좀 어둡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얘를 이용해서 컬러 맵을 이렇게 조절을 마무리를 해주면은 결과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바뀌어집니다. 전체를 다 칠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둑할 곳 부분만 여러분들이 얘의 그 질감을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세밀한 그러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물론 마스크를 이제 더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클리어 누르는 버튼이 있죠. 플래시도 그렇고 저기 원래 컬러로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죠? 아니, 이거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방향이 조금 더 낮은. 근데 사실은 멀어서 그게 조금 세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흐르는 그 흰색이 좀 더 잘 보이게, 그죠? 마음에 드세요? 만든 게? 난 마음에 드는 게 맛있어 보여. 그래요. 얘는 원래 못생겼어요. 우리 걸로 치면. 우리만.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요거를 이제 이 지브러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AVI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AVI, 저기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뭘로 만들어 놓고 여기 싹 돌리는 그런 거나 여기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는 한번 동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제 나름의 그 포즈를 너무 이렇게 놔둬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그 분위기 나는 각도로 여러분들이 맞춰 놓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에 어디 갔습니까? 턴테이블 무비라는 게 가운데 있죠. 무비. 그죠? 거기 있죠? 그래서 얘 무비에 가서 얘를 턴테이블을 한번 눌러주면 자,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요. 턴테이블을 누르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턴테이블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무비에 가서 익스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익스포트를 근데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플레이 무비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된 게 플레이가 되죠. 자, 이렇게 플레이 무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익스포트를 하면 이렇게 무비 mpg 파일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기 쉬운 경로로 해서 자 나만의 첫 작품 해서 에일리언 R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얘가 MPG로 렌더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플레이 무비하면 요대로 요대로.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글씨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옵션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숙제 폴더에다가 만드신 거를 올려놓으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른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20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16분이니까. 예. 좀 쑥스럽지만 괜찮아요. 여기 수업 내용에 보면 숙제 및 작품 업로드에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우리 카페. 예제라고 하시는데. 네. 어디 봅시다. 아니, 거기 말고 숙제 및 작품 업로드. 네, 거기다가 이제 글쓰기해서 올리시면 돼요. 제목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에일리언 R 이렇게 하고 이제 올리시면 돼요. 벌써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지울게요. 어디서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얘가 누구예요? 그래. 이거를 우선 여기에서 혹시 파일 오픈을 눌렀어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이걸 선택하고 이걸 눌러야 이거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로 가서 여기서 볼 때 자연스럽도록 거기를 반영을 시켜서 또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불을 선명한 느낌이었죠. 네, 그냥 어차피 멀리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흐름이 좀 보이면 우리가 그때까지 며칠을 조정하는 거는 저기를 위해서죠. 그래서 약간 더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